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경찰관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과 마비 증상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시 인월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남원시는 인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으로 둔 이원택 의원의 농지를 두고 돈벌이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송화진 도지사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방과 자동차 부품업체 등 전북 지역 3곳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일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자동차 부품업체와 관련해 전주와 완주에서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31명이 됐습니다. 지난 A초등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2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 수는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경찰관이 중태에 빠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김제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에 반신마비 증세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백신 접종 후 이틀 동안 특별한 증세가 없다가 지난달 30일부터 몸에 한기가 들었고 하루 뒤인 지난 1일 오른손에 마비 증상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평소 부정맥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백신과 마비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경기 남부청 소속 여성경찰관 B씨도 뇌출혈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원시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월면 휴게 음식점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단검사 대상은 인월면에 있는 다방과 찻집,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사업자와 종사자, 또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방문한 사람입니다. 대상자는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월면에서 지난달 30일부터 한 다방의 사장과 손님, 종사자 등 모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소유한 농지를 두고 돈벌이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와 부안 등에서는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의원은 전북방송의 해명 요구에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한 종합편성 채널은 의원님들의 화려한 재테크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의 농지도 다뤘습니다. 이 의원은 농어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인 김제시에 1헥타르가 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과 공무원인 그의 부인이 소유한 농지입니다. 현재 사료용 작물을 재배 중인 새 필지 12,0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은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 농지입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전주시의원이었던 이 의원은 부모로부터 이 농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한국농어촌공사에 영농 위탁을 맡겨 어머니와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기도 주말마다 와서 여기 도와주고 어머니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이 잡숴가지고 때문에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게 이 의원의 해명입니다. 세팩 치면 1년 수익이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지는 부모님께서 한 60년간
이렇게 선대로부터 농사를 지은 땅을 증여받은 땅이어서 투기 목적이 절대 아닌 거죠. 지금까지 영농 목적에 쓰여 왔습니다. 그런데 모친과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지난 2017년 2월자로 끝난 상황. 그 농사지을 땅은 누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지 내가 지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우리 동네 사람 치라고 줘. 그렇지만 지난해까지 직불금을 타온 건 이 의원의 어머니였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차 기간을 등록을 해요. 연사무소에서는 직불제 신청을 받아서 할 때 그거에 개인세 등록이 되어 있는 필지를 꼭 되어 있어야만 직불금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를 해보거든요. 전북방송 인터뷰에 응한 이 의원은 사실상 부모가 농사를 지어왔다며 임대차 문제의 경우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걸 안내를 안 해줬어요. 최근에 이제 안내 제도가 올해 생겼더라고. 이렇게 자동갱신을 재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놓쳤던 부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성찰하고 더 유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지난 3월 어머니가 아닌 제3자와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같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며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송하진 지사와 김성주, 윤준병, 이원택, 이용호 등 지역 국회의원 9명이 함께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 제정 등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 해결이 시급한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호남과 영남 지역 광역 시도의회 의장들이 광주와 대구를 잇는 이른바 달빛 내륙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김하용 경남도의회,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등 6명은 3일 광주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시 도의회 의장들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사업은 진정한 국민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간 203.7km의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지역 관광 개발에 투자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권이 제공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부안군 하서면 400만여 제곱미터에 3천억 원 이상을 들여 숙박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한 업체에 100메가와트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평가를 거친 후에 8월에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을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관광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많은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임산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7개 군 지역 임산부에게 임신 10주부터 분만 시까지 병원을 오갈 수 있는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는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분만 시에 10만 원, 진찰 시 4만 원 등 최대 5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원 기간과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전북도가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도민 인권 지킴이단을 모집합니다. 전북도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 등을 제보하고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할 인권 지킴이단 150명을 구성합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6월 중에 개별 통보됩니다. 인권 지킴이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입니다. 올해 들어 전북 소방본부 119 구급대가 4.5분마다 한 번꼴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구급활동 통계 자료를 보면 119 구급대는 모두 28,506번 출동해 16,488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한 수준으로 이송 건수와 인원도 각각 1,236건, 103명씩 소폭 증가했습니다. 환자 발생 유형별로 보면 급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 수가 47,740명으로 이송 인원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 관련 시설 이송 환자가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 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는 내용인데요.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남북동서도로 등과 함께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을 견인하고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한 발 더 내딛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 4월 3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새만금 개발청이 신청했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간 연결도로는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광역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내부 용지의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도로입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내부 간선도로 총 69.86km 중 내부 개발을 위해 시급성이 인정된 동서도로에서 스마트 수변 도시와 관광 레저 용지를 연결하는 20.7km 구간으로 왕복사에서 6차로를 건설하며 총 사업비 9,191억 원이 투자됩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앞선 2018년과 2019년 예타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이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국고 지원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고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향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더딘 남측 관광 레저 용지와 국제 협력 용지 등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긴밀히 협조해 삼수 끝에 이뤄낸 큰 성과라며 앞으로 완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행정 절차 이행과 국가 예산 확보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권 정치 행정력은 물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세시풍속놀이 행사가 무료로 열립니다. 문화재청은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고무줄놀이와 굴렁쇠 굴리기, 비석치기와 투호 등 민속놀이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8일과 22일, 29일에는 얼수마루 공연장에서 아기돼지 삼형제와 음악극 봉장취 등 문화 공연이 열립니다. 미스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김태연 양이 부안군 관광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부안군은 미스트롯에 출연한 김태연 양을 3일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김 양은 앞으로 부안을 알리는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김 양은 위촉식에서 고향인 부안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스럽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안의 매력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캠핑하러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김나영 앵커는 캠핑 해보셨나요? 네, 저는 자연을 만끽하러 좀 종종 갑니다. 네. 그런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은 밤에 춥기 때문에 텐트나 차 안에서 난방을 켜놓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일수하나 중독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히터를 켜놓거나 화로를 피워놓다가는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두터운 침낭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